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미 쌤이 들려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캐서린 라이언 하이디의 트레버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트레버는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년이거든요. 12살의 소년인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뭔가 큰일을 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작가 캐서린 라이언 하이디의 소설이에요. 원 제목은 Pay It Forward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Pay는 돈을 지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은혜나 친절에 대해서 보답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forward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앞으로 또는 밖으로 라는 방향을 뜻하고요. 그래서 pay it forward 라는 말은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을 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트레버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12살 소년의 이름이고요. 또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뮤지컬로 공연되기도 했고요. 2001년도에는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살 소년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트레버는 학교 선생님이셨던 루벤 선생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실천하기라는 과제를 받습니다. 자, 트레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라고 이런 방법을 정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나요? 예, 트레버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느 날 트레버의 아버지는 30일 동안 일한 월급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받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트레버에게 물었어요. 하루에 $100씩 30일 동안 받는 방법과 하루에 $1를 받고 다음 날에는 2배를 받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트레버는 하루에 $100씩 30일간 받는 $3,000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손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한 달에 $5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버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할 때 3명에게 실천한다면 그 3사람이 또 각각 3명씩 도와서 9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9명이 또 3명씩 도와주게 되면 27명이 도움을 받게 되면서 세상은 바꾸어지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트레버는 도움이 필요한 3사람을 찾아서 돕는 일을 실천하게 돼요. 자, 그럼 숙제를 내주신 루벤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소설 속에서 루벤 선생님은 44세의 흑인 남성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눈과 한쪽 얼굴을 잃게 됩니다. 11번의 성형수술과 이식수술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차마 다친 이유를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비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혼자에게 파혼까지 당했던 상처를 갖고 계셨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나 루벤 선생님의 행동은 매우 품이 있었고 사려 깊었으며 자신의 상처를 트레버와 트레버의 어머니를 통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에 있는 트레버의 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이 소설의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루벤 선생님의 숙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실천하기를 수행한 학생은 이 소설의 누구누구였을까요? 자, 4명이 숙제를 해왔어요. 메리앤 텔민, 제이슨, 제이미, 그리고 트레버. 이 소설 속에서도 숙제를 많이 안 하네요. 숙제는 좀 어려운가 봐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4명이 숙제를 해왔는데요. 먼저 메리앤 텔미는 자원의 재활용을 실천했어요. 재활용 쓰레기통을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광고를 통해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로벤 선생님은 메리 혼자서 실천한 일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메리의 아버지가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줘요. 다음으로 제이스는 불량배들이 낙서한 보기 흉한 벽을 페인트로 칠하는 일을 실천했다고 발표했어요. 페인트 값은 낙서된 벽의 상점 주인이 지원해 주셨고, 페인트 칠 위에 또 낙서를 하면 또 페인트 칠을 해서 낙서가 지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루벤 선생님은 제이슨의 실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양로원을 방문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충고가 될 만한 노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받아 적어와서 반 친구들에게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자, 마지막으로 트레버는 자신의 숙제를 발표합니다. 트레버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라는 과제를 3명에게 실천했으나 제리는 감옥에 가서 만날 수 없었고 그린버그 부인은 세상을 떠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은 과제 마감일까지 트레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야유를 보내요. 그러나 루벤 선생님은 트레버의 아이디어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가장 멋진 아이디어였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럼 트레버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의 첫 번째 대상자 제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어떻게 도왔고 그 도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까요? 트레버는 신문을 돌려서 일주일에 $35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죠. 트레버가 낸 돈을 거저준다는 광고문을 보고 49명의 불황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12살 소년이 낸 광고라는 것을 알고는 거의 다 떠나버리죠. 끝까지 남아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를 종이에 적은 사람은 제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제리는 마약 중독자로서 마약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감옥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집도 없고 더러운 행색을 하고 있어서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런데 그는 노숙자의 삶에서는 벗어나고 싶다고 트레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트레버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제리에게 설명하고 제리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35를 그에게 주었어요. 우선 새 청바지와 셔츠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제리는 트레버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봉급으로 $100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번 돈으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리는 감옥에 다시 가게 되고 트레버의 면회마저 거절해요. 트레버를 볼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트레버는 제리를 만나지 못했고 자신이 제리를 돕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리는 감옥에서 나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샬럿이라는 여성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녀를 설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트레버는 제리를 돕는 일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도움이 다른 사람 샬럿에게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트레버가 돕기로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린버그 부인이었어요. 그린버그 부인은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려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집안일이나 정원 돌보기를 잘 할 수가 없었는데 부인의 하나뿐인 아들은 매우 이기적이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일정한 직업도 없어서 늘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려고만 했어요. 트레버는 그린버그 부인 집에 신문을 돌리다가 부인의 몸이 불편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의 정원을 말끔히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착한 트레버가 부인은 한없이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트레버는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베풀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부인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럼 그린버그 부인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베풀기를 실천했을까요? 자, 그 대상은 식료품점 점원이었던 매트와 테리, 그리고 고양이 쉼터를 운영하는 부인, 이렇게 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그린버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루어져요. 유언으로 자신의 보험금을 3등분해서 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매트와 테리는 늘 친절한 미소로 그린버그 부인을 맞아줬던 상점 점원이었어요. 부인의 기분과 관절염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으며 부인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에 부인은 자신의 아들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실하고 친절한 젊은이들이 학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고양이 쉼터를 운영했던 부인은 그린버그 부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집 없는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면서 돌보았기 때문에 고양이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그린버그 부인의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는 또 누가 이어받나요? 매트였어요. 자, 세 사람 중에 매트는 가난하고 가정 불화가 심한 집에서 자라왔고 그 환경을 늘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그에게 두툼한 편지가 배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린버그 부인이 8,000달러를 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돈을 이기적이지 않게 낭비하지 말고 매트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하는 그 그린버그 부인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도 써 있었어요. 매트는 부인의 도움으로 작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었고 수업료 걱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 자신의 아파트를 월세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트가 우연히 어느 술집 뒷골목을 지나가다가 폭력배들에게 죽도록 맞고 있는 불량배 시드니 쥐를 발견합니다. 매트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를 구해주죠. 그리고 시드니 쥐가 왜 자기를 구해주었냐고 물어보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라는 그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드니 쥐는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트 역시 시드니 쥐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할 위인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내버리죠. 폭력배 시드니 진은 매트가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베푸나요? 매트는 그가 절대로 남을 돕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드니 진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실천합니다. 그는 다른 폭력배 패거리와 싸움이 벌어져서 그들을 쫓아가더라도 널 죽이진 않겠다. 넌 나의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대상자였다. 라고 말하며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그런 행동은 다른 폭력배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력배들의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총격 사고가 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을 취재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크리스라는 기자였어요. 크리스는 세상을 변하게 한 사람, 로스앤젤레스를 변하게 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시드니 G라는 폭력배가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제보를 듣고 시드니 G를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 시작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드니 G를 훌륭한 사회운동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합니다. 그 방송을 본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드니 G의 목숨을 구한 매트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역추적을 통해서 결국 트레버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트레버라는 12살의 소년이 학교 숙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트레버가 처음 시작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트레버와 로벤 선생님은 그 일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고 또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던 로벤 선생님과 트레버의 어머니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트레버의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트레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밤에 호텔 근처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트레버가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트레버는 두 사람이 폭력배에게 맞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요. 그리고 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뉴스에서는 트레버의 사망사고를 애도하는 방송을 했고 워싱턴에서는 조기를 개항했으며 정오에 미국 전체가 묵념을 하면서 트레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 그러면 트레버가 돕고자 했던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로벤 선생님이었어요. 트레버는 로벤 선생님을 잘 따랐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외롭게 사는 선생님과 또 자신의 외로운 어머니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친해지도록 힘쓰죠. 결국 트레버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각각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비록 트레버는 세상을 떠났지만요. 그리고 로벤 선생님 역시 트레버에게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빈털터리가 되어 찾아온 아내의 전 남편이었어요. 트레버의 아버지죠. 트레버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또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죠? 자, 이 소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도와주고 그 도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면 세상은 보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좌절도 있고 희생도 따른다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트레버를 잃은 것처럼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쓰기 주제를 하나 소개할게요.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실천한다면 누구를 대상자로 정해서 어떻게 도울 건가요? 세 사람을 정해서 어떻게 도울지 글로 표현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라는 한 소년의 작은 실천이 확산된다면 삭막하고 이기적인 현대인들이 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분들을 망설임 없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샘이 들려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